자, 지금 나경원 씨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나경원. 일단 나경원이 안진걸 소장 고발했죠. 고발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너 왜 나를 이렇게 많이 고발했어? 저기서 고발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나경원 입장에서는 나 얼마나 착한 사람이니? 너는 13번 할 때 나는 한 번 했다? 이 얼마나 착한 이런 논리인가? 쌍방폭행이다. 그런 거 말도 웃기지 않아요? 너 나 왜 이렇게 많이 고발했어 하고 고발하는. 그게 뭐야 도대체. 나경원.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뻔뻔함의 극치죠. 이게 그 안진걸 소장하고 나경원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녁 식사할 때 그 식대 가격도 다를걸요. 엄청나게 차이 날 텐데. 이렇게 계층도 다르고 어떤 일하는 목적도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쪼잔하게 그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한테 안진걸 소장이 이제 13번? 13번.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최근까지는 한 번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묵혔단 말이에요. 1년 넘게. 그래서 이제 안진걸이 과하게 자신을 고발했다고 자기는 이제 고소하는 상황. 이제 그 공방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조국 장관하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조국 장관 재판 받잖아요. 아득에 상관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경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딸을 성신여대 입학시키는 과정,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 성적을 올려주는 과정, 아들이 특혜를 받아서 예일대 가는 과정, 장애인 딸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사로 박는 과정,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다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경원 남편이 판사하고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고 그렇다 보니 실제로 윤석열 장모 사건의 판사가 나경원 남편이고 보니 서로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고발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진걸 소장을 고소하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엉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이 판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술을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궤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먹어도 음주운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주치중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술을 먹었는데 대리를 불렀을 수도 그렇지, 있고, 블랙박스 대리 네, 운전. 술을 먹었는데 내가 차가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술을 먹었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판사 짓을 하고 살았는가, 뇌피셜로 재판했는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얘기를 하는데, 안진걸 소장이 단군 일의 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자신을 13번 고발했으니까 나는 너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아니, 그러면 13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발은 못하는 거예요. 고발이란 건 객관적으로 처벌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3자가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발을 하면 무조건 그 당사자한테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고발이란 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뭔가 좀 힘이 좀 어깨에 뽕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예, 그리고 뭐 고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자기급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은요 정말로 추후에 의심도 안 될 만큼의 가짜 뉴스만 핀셋으로 골라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핀셋이 부러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이 그 안진걸 소장 고소한 그 내용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그 낙선을 목적으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 하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론을 예.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나경원 뭐 성신여대 등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29일 날, 9월 29일 날
서울대 병원하고 SOK를 압색을 했답니다 검찰이. 음. 근데 그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입을 나온 거야. 예. 추미애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이게 빡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일단 나경원 관련해서 서울대 병원하고 SOK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에 안 알려주면 언론은 모르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체가 기각된 건 크게 나왔지. 예. 근데 서울대병원하고 SOK 여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결국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함으로써 알게 된 거야. 난 이게 더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 여론은 그런 거야. 나경원이 관련된 걸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면 나경원이 마치 죄가 있는 양 느껴지잖아요. 조국 장관도 그랬었고. 그러면 이게 언론에 돼야 되는데 언론에 안 알렸다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처럼 했으면 지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 사무실하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이 진치고 앉아 있으면서 몇 박스 그렇지. 꺼내가지고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나경원의 표정은 어떠한지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생방송으로 보여줬어야죠.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계속해서 사실은 검찰이 너무 봐준다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김재호 판사가 윤석열 장모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민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의 발표를 봐라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경원은 지금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안진건 소장을 다시 고소를 했다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입장이 어떠한지 그냥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진짜 나경원 애잔합니다 진짜. 나경원이 오늘 한 말이에요. 민주당이 제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잔인한 정치 복수다. 나는 나경원의 생각이 가능성이 없다고 봐. 이게 특권의식인데요. 내가 현조나 윤아를 뭔가 특혜를 주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자기 남편이 이미 현직 판사로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다가 윤석열도 어느 정도 카르텔이 있다고 나는 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나경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치 보복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지. 열애의식이 쩐 사람들이 있어. 군대부터 시작해봐봐. 열애의식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나한테는 해당 안 돼. 나는 정상적인 걸 했어. 그리고 사실은 나경원한테 법률적 환경이 가장 좋을 때 일종의 무혐의 처분 비슷하게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중 일부만 갖고 와서 뉴스타파 등이 막 그 딸 입학 의혹 등을 보도하려고 할 때 나 이거 법적인 처분 받아서 무혐의 받은 걸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법의 환경이 나경원한테 가장 유리했을 때 받은 것만 갖고 지금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 그 이현주 변호사가 해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매매 전담팀에서 그 구형량을 결정하는 그 서류에 사인하는 부장검사가 구형량을 자기가 직접 정하고 저녁에는 자기가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그런 이야기. 진짜 훌륭한 새끼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 특권의식, 열애의식이 확실히 몸에 배어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정치 보복이라니요. 나경원 씨. 낙선하신 분에 대해서 무슨 보복할 거리나 있겠어요. 관심도 없어. 아니, 낙선이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정치적으로는 관심도 네. 없다고. 근데 나경원은 여기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워딩을 뽑아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워딩 자체만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있다. 근데 왜냐하면 언론이 완전히 나경원과 검찰 편이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강기정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서 다 두드러 맞고 있을 때 나경원은 충분히 자기 입장을 이런 식으로 피력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이 바탕에는 사실 검찰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 우선해서 진짜 언론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지난해 그 빠루 사건들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씨가 정치적으로 그들 지지자들한테는 뭐 대선 후보까지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은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적 선동이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요. 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달창이라고 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내가 공식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야 좀 거칠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욕적으로 했습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난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 자기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그나마 어떤 그 면책 특권이라도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오늘 한 게 이런 거잖아. 지난해 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독주를 끝까지 막으려 했던 제가 괘씸죄에 단단히 걸린 것이다. 아니에요. 이 사건 훨씬 이전에 당신은 이미 불법으로 의심되는 짓들을 해왔어. 예. 그래서 이토록 잔인하게 정치 복수를 하고 있다. 저는 아무리 밟아도 쓰러지지 않는다. 아무리 겁을 줘도 움츠리지 않는다. 허세가 대단하네요. 법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거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는 법 위에 있다라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위세가 대단할 때 조국 장관 수사를 그렇게 할 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의 그 나경원의 워딩이 나왔다면 훌륭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지금 아직도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수사권을 써먹었는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게 뭐 괘씸죄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야. 아니 뭐 정치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조국처럼만 해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나경원으로서는 그냥 나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요. 이걸 이제 길게 지금 씨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뭐 팽팽 놀고 미용실 가고 하겠지. 정치적으로 핍박받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그래도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 훨씬 재밌겠다라고 하는 그림 만들기. 예. 그래서 난 내가 봤을 때 자기 존재감 발현을 위해서 안진걸 소장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이게 차라리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적 비중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나경원의 계산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원희룡이 저기 누구야 안철수나 윤석열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얘기를 해서 자신을 그 정도 급으로 올리는 것처럼 나경원이 안진걸 소장을 경쟁 상대라고 얘기를 해서 안진걸 소장급으로 자신을 올리려는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또 거물이 되는 건가요? 이해가 되네 이제 나경원 이제 이해가 되네. 아이고. 근데 이제 사실 거구나.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나경원 이 건만 가지고도 집회 여러 번 했을 건입니다. 솔직히 나경원 진짜 가만 냅두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요. 이걸 13차례 안진걸 소장이 고소를 하고 지금 이렇게 반박으로 또 고소를 당했는데 안진걸 소장한테만 이런 책임을 이런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또 가슴 아파요. 우리 같이 싸워야 우리 스텝도 되는데.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우리 식구 중에도 있고. 야, 나경원 씨 축하드려요. 안진걸 소장급이 되셨어요. 자, 어쨌건 나경원 씨는요. 자기가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우리 여론조사 가끔씩 하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낙선시키고 싶은 사람 찍으라고 했더니 60% 이상이 나경원을 찍었어요. 황교안 제치고 김진태 제치고 민경욱 제치고. 야 민경욱 제치기 쉽지 않은데. 그게 비호감 정치인의 한계 같은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투쟁을 할 수 있지. 주호영도 최근에 이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만 나경원처럼 비호감은 아니에요. 약간 모자라 보여서 좀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선 지가 특혜를 누릴 건 다 누린 사람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등이 공격을 할 때는 가장 비호감으로 하고 그 상징이 빠루였고요. 빠루.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나경원만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현조나 유나 등 건수에 관련돼 갖고 나경원 자체가 자녀들 문제만 있습니까? 홍실하고 문제도 있어요. 예. 특혜는 엄청 받았던 사람이야. 하다못해 주유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 그런 것들이 조국한테는 검찰이 과잉으로 7, 80군데 막 압색을 하면서 털어대지만 나경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일종의 무슨 막 암 걸릴 것 같은 체할 것 같은 걸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모 대변인의 주장처럼 어찌됐건 조국처럼 사과라도 해. 조국 장관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뭐 공정 문제 같은 것들이 보였다면 사과드린다고 사과까지 했잖아. 최근에 사과도 했다. 동생 문제,
네. 유죄 나와가지고 법정 구속됐을 때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건이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몰고 가는 게 역시 비호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시민들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그럼 나경원이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우리가 화를 내는 지점이 그런 지점 아니에요? 예. 똑같은 죄를 똑같이 수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건수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조작해서 수사를 해버리고 오늘 이야기 2시간 동안 이야기는 다 그렇게 관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정태욱의 부인이라도 인물이 되면 WTO 사무총장을 만들려고 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까미 안 되는 딸을 데려다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사를 놓고 알박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 그러면서 나경원 자체는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정치적 비중을 키우려고 안진걸 소장을 고소해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고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이러니 우리들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나경원 같은 사람이 정치를 취미로 할 때 부리는 추태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경원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던 것도 우리가 한번 방송으로 나경원 특집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한 거 반대하고 가격 올랐다고 난리치고 지들은 자기 빌딩에서 성범위 업소 같은 거 운영하고 돈 벌고 어디지 성남 대장동 같은데 땅 사가지고 개발되길 기다리고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강기정 수석은 맥락도 없이 5천만 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놈이 나타나고 되게 열받습니다. 피부과 반값 가지고. 암 걸리겠다. 씨. 그러네. 피부과 반값이네요.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한테 발암 요소로 작용을 할 거예요. 발암. 근데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쪽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일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과거 이미지로 끌고 가려다 보니까 같은 어떤 것도 아젠다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겨요. 박근혜 탄핵의 그 끄트머리 있잖아요. 아예 저쪽 사람들이 진짜 내가 완전히 신의 한 수였는데 진짜. 정당을 해산한 가운데 1, 2년 주고 존재감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 우리가 새롭게 정치 세력이 된다 하면서 안철수고 막 다 긁어 모아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그리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개혁적으로 막 아젠다 던져. 그러면 정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나경원 이야기였습니다.